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리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부분집합에 대해서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분집합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얘기를 단어를 보면 아시겠지만 어떤 집합의 부분을 이야기하는 건데, 집합 비교를 하는 거기 때문에 두 개의 집합이 비교 대상이 돼야 되는 내용이죠. 두 집합 A, B에 대해서 집합 A의 원소가 모두 집합 B의 원소가 될 때,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집합 A 안에 있는 원소들 모두가 집합 B 안에 모두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럴 때에, 즉 수식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은 X가 A의 원소, 그러니까 A 안에 있는 모든 원소에 대해서 이 원소가 집합 B 안에 모두 들어있으면 이때 우리는 집합끼리 비교를 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할 수 있냐면 A가 B의 부분집합으로 표현을 하거나 아니면 순서를 바꿔서 A가 B의 부분집합이다 라고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집합 A를 집합 B의 부분집합이라고 하는 거죠. 자, 이것이 부분집합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쉽죠? 한 집합 A 안에 있는 모든 원소가 집합 B 안에 모두 들어가 있으면 A가 B의 부분집합 포함이 된다는 얘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1, 2, 3이다. 그 다음에 B가 1, 2, 3, 4라고 하게 되면은 A 안에 있는 모든 원소가 B에 전부 들어있기 때문에 이때는 A가 B의 부분집합입니다. 혹은 B가 A를 포함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경우는 부분집합이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데, 이런 경우, 자, 2, 3, 4, 5, 이런 경우, A 안에 있는 모든 원소가 B에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A에는 있는데 B에 없는 게 어떤 원소죠? 그렇죠. A1, 요 원소가 B에는 없기 때문에 이때는 A가 B의 부분집합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분집합이 아니다 라고 하면 이렇게 사선으로 의미를 전달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정의를 배웠으니까 그 다음에 항상 성질이 이렇게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이 성질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숙지를 하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 첫 번째가 뭐냐면 이 공집합, 비어있는 집합, 원소가 하나도 없는 집합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때 이 공집합을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입니다 라고 제일 첫 번째 성질로 나오고 있어요. 공집합은 이렇게도 표시를 하는 개념서가 있고, 자, 이렇게 일반적으로 표현을 하는 것이 있는데, 원소가 하나도 없죠. 근데 원소가 있을 때도 이렇게 중괄호 표현이 있어요. 집합의 표시인 거죠. 그래서 이 공집합이 이 모양을 그대로 가져가기 때문에 공집합도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모든 집합은 자기 자신을 부분집합으로 갖고 있는다 라는 뜻인데, 즉 나 스스로가 나 자신에게 포함이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 스스로가 내 건 내 거니까. 그래서 1번하고 2번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숙지를 꼭 해주시고요. A가 B에 포함이 되거나 혹은 B가 A에 포함이 될 때는 A는 B의 부분집합이고, 혹은 다른 의미로 A의 모든 원소가 B의 원소다. 그러니까 B라는 집합이 A를 포함을 한다는 것은 A가 가지고 있는 원소도 B가 가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A가 B의 부분집합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은 A 안에 있는 원소 중에서
B집합이 가지고 있지 않은 원소가 적어도 한 개라도 있으면 A는 B의 부분집합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자, 이 네 가지 성질 반드시 여러분들 학습을 해 줄 수 있도록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서로 같은 두 집합하고 진부분집합이라는 게 나오게 되는데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가 B의 부분집합이 있고 혹은 또 순서를 바꿔서 B가 A에, 이게 좀 오타죠. B가 A에 포함이 되면은 A, B는 서로 같다라고 표시를 하고요. 그때 두 집합은 동일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 오타 조심하시고요. A가 B에 포함이 되고 혹은 요 A마저도 B를 포함을 해. 그러면 둘 다 서로가 서로한테 포함이 되기 때문에 A 안에 있는 원소도 B에 들어있고 B에 있는 원소도 전부 A에 들어있으니까 두 집합은 같을 수밖에 없죠. 예를 들어서 A가 1, 2A라는 원소를 가지고 있고 B가 1, 2, 3 이런 원소를 가지고 있는 집합이라고 한다면 A가 B에 포함이 되고 B가 A에 포함이 된다면 A는 B랑 같은 집합이고요. 그때 스몰 a는 이렇게 3이라고 우리가 찾을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A라는 집합이 B에 포함이 됩니다. 부분집합이 있고 A가 B랑 서로 다르게 될 경우에는 그때 A는 B의 진짜 부분집합이라고 하는 겁니다. 진 부분집합, 참 부분집합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A가 B랑 같지 않다는 거는 원소 개수도 다르고 둘 중 하나, 즉 B가 A보다 원소 하나는 최소한 더 가지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때는 A를 B의 진부분집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시험 문제, 응용 문제로 가장 많이 나오는 개념인데요.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 자, 부분집합의 개수. 당연히 집합에는 그 집합들을 이루어지는 원소들로만 이루어진 일부분의 집합으로 우리가 몇 개의 집합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자, 집합 A의 원소를 K개인 원소로 이루어진 집합이라고 했을 때에 집합 A의 부분집합 개수는 2의 K제곱이다 라고 우리가 찾아낼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어떻게 나왔냐면 경우의 수에서 우리가 뽑아낼 수 있는데요. 자, 맨 처음에 A1, A2, A3, AK라는 원소를 만들어서 선택을 해서 부분집합을 만들 수도 있고 선택을 하지 않고 이 다음부터 선택을 해서 부분집합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선택을 하는 거기 때문에 한 번 선택을 하고 또 선택을 안 하는 경우 총 몇 가지 A1을 선택을 했을 때와 선택하지 않을 때의 경우에서는 몇 가지가 있죠? 네,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A1을 선택을 했다고 했을 때 그 다음에 A2를 선택을 하고 선택을 하지 않는 경우의 수도 두 가지가 있죠. A2는 선택을 하지 않은 그 다음 상황에서 A3를 선택을 하고 선택을 하지 않는 경우의 수도 마찬가지 두 가지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다 보면은 각 원소를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두 가지 정도밖에 안 생깁니다. 연속적으로 그 경우의 수를 따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경우의 수를 곱해서 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K제곱계로 찾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2의 K제곱이 부분집합의 개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면은 진짜 부분집합의 개수라고 되어 있는데 진짜 부분집합의 개수는 아까 위에서 배운 것처럼 두 집합이 다른 경우, 즉 하나의 집합이 다른 한 개의 집합보다 최소한 한 개의 원소를 더 가지고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즉 모든 부분집합에서 나 자신만 제외한 모든 부분집합이 진부분집합이기 때문에 전체 부분집합 개수에서 나 스스로를 뺀 집합의 개수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진부분집합은 2의 k제곱에 마이너스 1로 구할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디귿, 리을은 예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라는 집합을 1, 2를 원소로 가진 집합을 하게 되면 공집합은 당연히 부분집합이고요. 원소 한 개를 가지고 있는 부분집합, 그 다음에 두 개를 원소로 가지는 부분집합이 있는데 특정한 원소 R개를 반드시 원소로 갖는다. R개, 이때는 개수를 이야기하는 거죠. 만약에 1을 선택하지 않겠다. 즉, 한 개를 선택하지 않는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1을 선택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부분집합은 공집합하고 2만 원소를 가지고 있는 부분집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두 개가 되는 거죠. 즉, 이 두 개는 전체 부분집합에서 내가 선택하고 싶지 않은 한 개를 빼주고 나서 나온 결과랑 동일해요. 그렇다면은 2는 반드시 포함을 하고 싶어. 즉, 한 개를 반드시 포함을 하고 싶다면 여기서는 요 집합하고 요 집합만이 해당하는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두 개를 찾을 수가 있는데 역시 이 두 개도 전체의 부분집합의 개수에서 내가 선택을 하려는 한 개의 부분집합을 제외했을 때 나온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R개를 반드시 원소로 갖는 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K제곱에다가 선택을 하고 싶은 원소 개수만큼을 제외한 값이 부분집합의 개수가 될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특정한 원소 S개를 반드시 포함을 하고 싶지 않아. 빼고 싶어 그냥. 그때도 마찬가지 2의 K제곱 마이너스 S제곱이 우리가 찾고 싶은 원소로 갖지 않는 부분집합의 개수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부분집합에 대한 개념을 학습을 했고요. 그 다음 시간에는 문제를 통해서 수준별로 다른 문제를 통해서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